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3회차 NKTV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앞에 공지된 바와 같이 비밀 문서로서 드러난 김정은의 핵 도박 그 히든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수의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함께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그 화면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를 지금 앞에 그 썸네일 파일, 이게 보여주는 파일에도 썼지만 청와대가 반드시 저는 필독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국방부가 됐든 국정원이 됐든 우리 국정을 책임지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이 재산 그리고 행복과 안위를 정말 책임져야 될 이런 사람들이 부희라고 하는, 또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작자가 우리 앞에서 보여주는 너무나도 그 기만적이며 엽기적인 그 평화의 소, 이 뒤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정말 똑똑히 알고 북한과의 그 함부로 그 겁대가리 없이 그냥 딜하고 그리고 흥정하고 그리고 북한에 끌려다니는 이따위 노름은 이젠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최초로 공개를 합니다. 이 자료는요, 북한의 그 비공개 자료입니다. 대에 나가면 안 되는 자료이고요. 여기 이제 펼치겠습니다만은 이런 자료들을 한두 건이라도 보고 평양으로 갔는가, 문재인이 평양으로 갔는가, 아니면 이 한두 건 보고 숱한 사람들이 경제인을 몰고 올라가서 국수가 목에 넘어갑니까 하는 그런 야비하고 몰상식하고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을 희롱하는 그런 모욕을 겪게 만들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각히 자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똑똑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료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11월 달에 제가 펼치죠. 모두 이제 14페이지로 되어 있는 북한 그 자료입니다. 비밀 자료고요. 여기에 있는 자료의 제목은 뭐냐? 아주 제목만 봐도 상당히 경악스럽습니다. 자, 이게 제목입니다. 장령 및 군관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장령은 스타들, 장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대단장들. 그리고 군관은 그 밑에서 참모들인데요. 장령 및 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강습입니다. 여기서 이런 걸 가지고 모든 장령들과 쭉 장군들과 그 밑에 군 간부들을 갖다가 자기들 입장이라고 아주 비밀스럽게 이걸 이제宣회시키고 이걸 갖다가 이제 통과시키는 이런 건데요. 이거 북에서 사진을 이제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온 것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는 인민군대를 백두산 혁명강군, 세계 전략국가의 위풍당당한 군대로 키우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다. 이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인민군대를 세계 전략국가, 처음으로 이제 막 강연에서도 이전 자기들이 전략국가 핵 보유국이 된 듯이 이렇게 지금 게다가 위세를 떠는 이런 강연이거든요. 그 내용이 참 과간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주제로 강연이, 다 함께 우리들 님도 들어오셨네요.
경례 두 가지 지금 그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경애하는 경애한 빼겠습니다. 이 김정은은 인민군대를 백두의 혁명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이 전략국가의 위풍당당한 뭐 강군으로 강화 발전시켰다. 뭐 이런 소리 제가 좀 키울게요. 잘 안 보일 수 있어가지고. 예. 이런 그 체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체계는 김정은은 인민군대가 성군혁명의 기수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체계에 따라서 강습기일과 시간은 장령 및 군관, 그러니까 이 장군들하고 고급 간부들 12월 2주까지 1시간 30분 해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장령 및 군관 학습반에서는 어떻게 하라는가? 최고사령관 추대 7돌 맞으면서 12월 2주까지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강습하라. 강습 방법은요. 대대급 이상의 단위에서 특별 강습을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구분대의 실정에 맞게 강습구를 정해서 조직하라. 그리고 이 강습에는 이 해당 부대의 책임 일꾼을 비롯하여 정치 이론적으로 준비된 일꾼들을 뭐 출연시켜라. 이런 겁니다. 이 무슨 말인고 하면요. 이거 11월 달에 미리 내려온 제강입니다. 너 이걸 가지고 12월 달 다음 달에 2주까지 이거 무조건 다 집행하라. 이런 소리죠. 그리고 이건 대대급 이상 이 간부들 이상 단위에서 다 모여가지고 집체적으로 공부하라는 기고요. 그리고 그 부대의 책임 일꾼이 뭐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4페이지인데 시간이 뭐 우리 귀한 시간에 뭐 공부할 것도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전부 자작올고 뭐 행간을 다 읽을 필요 없고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비밀스러운 부분이라는 게 정말 제가 히든 카드에 갔던 그 부분을 제가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책의 안에 14페이지가 이렇게 메모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면요. 저는 이거 듣고 야 이놈들이 이렇게 겉으로는 뭐라고 하든지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핵보유국 행세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 향해서 그 핵보유국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치 엄청난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 거대한 힘 앞에서 너희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주민들은 우리 힘 앞에서 맞설 자가 누구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세뇌시키고 이런 그랬습니까? 용어가 마음 든다고요. 예. 그래 요 부분은 제가 좀 확대해서 한 페이지는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뭐 너스레를 한창 떨어놓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크게 키우겠습니다. 아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보일 겁니다. 예. 이 정도는 아마 보이겠죠?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의 진두에서 국방과학 연구기지들과 위험천만한 시험장들을 수없이 찾고 찾으시며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마련하는 역사적 대업을 최단 기간 내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한 김정은의 영도에 의하여 우리 혁명무력은 당의 위협, 사회주의 위협을 총대로 믿음직하게 옹이할 수 있는 막강한 전투력을 갖추고 필승의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고 있다. 조선인민군 북한군 창건 이른돌 그리고 북계 정권 이른돌 경축 열병식들에서 요 두 번째 요 문장입니다. 자태를 드러낸 어마어마한 대륙간 탄도 로켓들은 그 자태만으로도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마련된 좌이적 국방력의 강력한 실체와 무적의 총대로 조국과 인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위력의 일대시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병식 때 보여줬던 그 어마어마한 로켓 봐라 이게 당장 미국이 날아갈 거다 이런 그 너스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보시면 됩니다. 이놈들이 이제 강연을 할 때 제3자의 객관적인 어떤 인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남조선이 한 인터넷 신문은 이렇게도 하고요. 또 남조선의 한 학자는 이렇게도 합니다만은 또 다른 한 가지는 서방의 한 통신은 이렇게 해서 서방이라고 하면 아주 적들까지도 인정하고 찬탄한다 이런 의미에서 서방의 한 통신을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서방통신이 이렇게 했대 그래요. 어느 통신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 북한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서방통신을 빗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북한은 굴지에 손꼽히는 세계적인 핵 전략국가의 대열에 당당히 들어섰다. 핵 전략국가. 2017년 9월 3일 여섯 번째로 핵시험에 성공함으로써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수소탄까지 가지게 된 북한의 국가 핵무력 완성은 의심할 바 없다. 이런 기술이면 더 이상 추가적인 핵시험을 하지 않고도 축적된 핵시험 자료들에 기초하여 임계전 핵실험을 컴퓨터 모의 체계로 능히 대체할 수 있는 지구상이 몇 안 되는 나라에 당당하게 들게 된다. 미국이 잠재적인 적들로부터 자국이 핵 세례를 피하기 위하여 국제 핵 안전 체계를 만들고 핵 개발과 전파를 막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 성패 여부는 전적으로 이제는 북한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었다. 참 가소롭죠. 올해 6월에 싱가포르에서 있은 제1차 북미 순회상봉에서 미국이 유엔의 경제제재 해제를 약속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결국은 북미의 싸움은 일거양득으로 북한의 일거양득, 북한이 한 번 움직여서 모든 걸 다 걷어간다는 거죠. 양득으로 막을 내릴 것이 뻔하다.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더 이상 핵 개발과 전파를 않겠다는 확약을 받고 북한에 대한 핵 보유국 인정과 경제 제재를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 대목입니다. 결국은 미국하고 회담을 한 그 자체는 결국은 뭡니까?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그 고집을 갖다가 어떻든지 전략을 꼭 이것들이 매기기 위해서 미국하고 붙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까지 미국은 절대로 이런 범죄 국가, 이런 악의 축하고 만날 아무런 우중도 없었죠. 근데 뭡니까? 그 핵무기 그리고 그 위험천만한 장거리 미사일을 우리가
미국과 함께 그걸 철저하게 정말 철폐하고 비핵화시켜야 될 남한이 가시다가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서 회담을 하도록 만들고 결국은 도둑놈하고 이 경찰하고 갖다 맞추셔야 하는 그 흥정을 시킨 거라 얘기죠. 차라리 죄인으로 붙들어 와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야 이게 마땅한 거지. 어느 저 골목에서 어느 저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흥정하는 이 꼴은 정말로 정의도 없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올바름이란 무엇이냐. 나한테 뭐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네가 날 제발 때리지만 않으면 난 너한테 모든 걸 다 뭐 정말 고분고분 말 듣겠다. 뭐 이런 정말 그 세 살 난 애들도 안 하는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저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프린트해서 저 지하철에 가서 이게 김정은 이야기다, 어록이다 하고 막 나눠주고 싶어요. 예, 진짜입니다.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가 아닌 김정은 최고사령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아니고 자기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 보면 부연 설명입니다. 서방의 언론치고는 그래도 제대로 보는 눈은 있는 것 같다. 앞에 그 기사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좀 그 하수로 보면서도 보는 눈은 조금 있는 것 같다. 너 서방 언론이 제대로 전달하는 놈들이 하죠. 하지만 우리의 상상하기 어려운 핵 위력에 대하여, 특히는 향후 우리 당의 핵 발전 전략에 대하여 다 알 수는 없다. 그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핵 발전 전략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있다면, 이 히든 카드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히든 카드가 뭘까요? 이 히든 카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 밑에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기들이 판단 기준에 따라서, 서방 언론입니다. 자기들이 판단 기준에 따라서 경례하는 이 김정은이가 미국의 순회들을 상대로 거행하고 있는 핵무기 관련 담판이 누구로부터 핵 보유국의 승인이나 얻어내고 우리 핵무기들을 대가로 경제 지원이나 얻어내는 장사 속내로 알고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세계는 알게 될 것이다. 세계는 알게 될 것이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 인민을 수십 년간 괴롭혀온 미국의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고 세계의 힘의 질서를 미국이 아니라 우리 주체조선을 중심으로 다시금 재편하시는 경의적인 사변을 만방에 선포하시게 된다. 참 이게 말이 안 나갑니다. 물론 제가 이런 자료들까지 보여도 아마 청와대 골방 깊숙이 있는 아마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야, 그거는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하는 내부 선전용이고, 그리고 진짜 속심은 미국하고 주고받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그래서 이 자료는 볼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또, 그 잘난, 뭡니까? 비상기획관들, 청와대 으글으글 쓰러 있는, 그 잡발들이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지만요,
진짜 북한이 핵 속심은 밖에 나와서 하는 소리가 진짜가 아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장군들 고위 군 간부들에게 하는 그 이야기가 그 진짜란 말이죠. 아, 보십시오. 이놈들이 지금 핵무기를 그거 포기하겠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요. 우리가 핵 능력을 가질 만큼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인민 생활을 돌보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또는 자기들이 지금 더 이상 우리 인민 생활을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제 협력을 하기 때문에 군 장성들은 좀 알아야 되겠다. 우리 당의 정책이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의치 말고 그냥 전투동원 태세를 잘 갖추라. 이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닙니다. 세계적인 핵 전략 국가.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이 청와대에 싱크탱크들이 있겠죠. 이렇게 14페이지인데 여기서 이제 맨 9페이지에 있는 문장을 제가 정말 추려보면 이겁니다. 목표가 나왔어요. 목표가 뭐인가? 이제 자기들은 말이죠. 위풍당당한 핵 보유국이다. 두 번째는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적인 핵 전략 국가다. 그리고 북한군도 이제 핵 전략 국가 강군이다. 자기들이요. 그냥 일반 군대가 아니다. 이제 핵 전략 국가의 그런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거래요. 그리고 핵 담판을 하는데 핵 보유국 인정받고 경제 지원하고 우리가 뭘 내놓을 것 같은가? 천만에 우리는 역으로 회담을 해서 아주 고도의 꼼수와 그 진빼기, 시간 벌기, 그다음에 역공격, 갈라져가지고 그 상대에 겠다가 허물캐기, 맹비난하기, 그리고 없는 소리를 지어내가지고요. 회담장에서 있지도 않는 이런 이야기를 꾸며내가지고 이 여론을 오도하고 여론을 갖다가 악용을 해가지고 정치적 지도자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내부 분열을 깨하는 거 이런 별의별 그런 오그랑수를 다 써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이 더러운 딜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딜은 내놓겠다는 딜이 절대 아니고요. 사죄를 받아내고 보상을 받아낸다는 겁니다. 네, 이런 놈들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력 균형, 세계의 힘의 균형을 미국이 아닌 자기들의 소위 조선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이딴 그 황당무계한 이런 아주 백두 그 전설 같은 망령들의 전설 같은 이런 잠꼬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일단은 읽었고요. 여기에 지금 올라오는 글들을 좀 함께 보면서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유용욱 선생님께서 문재인이 어리석은 거죠. 핵 무력 자랑하는 김정은의 선전대를 보라. 얼빠진 청와대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선전대가 히틀러의 게벨스 선전대보다도 더 아주 파렴치하고 정말 철판을 깔고요. 온갖 계략과 술수 용어들을 가지고 이게 사람들을 아마 세뇌시키고 현혹시키는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용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권 교체 후에 특대형 적폐청산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꼭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얼간이 정부 반드시 이거 교체해야 됩니다. 빨리 교체할수록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갈 수 있고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차돌림 말씀도 이제 긍정해 주었고 미국 이번엔 속지 않을 것입니다. 예, 저는 이걸 뭐 백악관에 보내긴 좀 그랬습니다만은 어떤 적정한 라인을 거쳐서 미 대사관에 제가 전달 꼭 해야 되겠습니다. 대사관에 전달해서 이게 그 북한군이 장군들 모아 놓고 한 강연에 비밀 강연에서 한 이야기니 이걸 꼭 명심하고 이놈들이 머릿속에는 오직 그런 것밖에 없다는 거 알고 이 대통령한테 뭐 주든지 말든지 하라고 제가 아마 이 미국 대사관에는 공식적으로 아마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서 제가 이제 미국 대사관에 찾아갈 때 접수기 때 같이 뭐 가실 분들도 있으면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예, 그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물론 이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민 전사님께서 북한이 허장성세입니다. 김정인이 허장성세에 불과합니다라고 썼는데 저도 허장성세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요. 그 고난의 행군을 시작할 때 이놈들이 더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더니 뭐 솔직히 나라가 어렵고 지금 뭐 경제가 잘 안 돌고 그리고 뭐 여기 그 사회주의 나라들하고 구상무역 그러니까 이게 물자 대 물자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구상무역을 하던 그 시스템에 이제 없어졌다. 다 붕괴되다 보니까. 그래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라가 일일이 배급 줄 수도 없고 연료와 그리고 전력 다 부족하니까 그 자력경쟁에서 살아가자. 자기들이 그 어떤 눈앞에 보이는 적나라한 절실한 그 현상을 인정하긴 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이 정책 변화가 있을 때 점진적으로 좀 군 간부들부터 약간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이야기했지만은 지금같이 뭐 어느 정도 확고하게 자기 결심, 비핵화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제2차 북미 정상회에서 어느 정도 이 뭔가 솔직하게 모든 걸 내놓고 진실성 있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주 앉아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우린 이거 바라겠다. 이렇게 지금 할 것 같으면 지금 뭔가 이렇게 그 특별 강연회 때 조금이라도 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뭐가 나온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세지고 더 강조되고 예전에 안 쓰던 핵 전략 국가 이런 용어까지 지금 그 해야 되니까 이게 제가 이게 너무 허장성세라고 하기는 보긴 좀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제 메시지를 보면요. 그렇죠. 지한 선생님께서 기가 차네요. 이놈들이 우리를 인질로 거래 중이네요. 라고 하셨고요. 민 전사님께서 미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북한이 헛소리에 우리 정부는 농락당해도 미국 정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 저도 정말 공감입니다. 그래도 이 하도 이게 앞뒤가 너무나도 달라도 다른 이 북한 놈들의 북한에서 나온 이런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 삼아 제가 좀 보내주려고 합니다. 대표님 저 꼭 백악관에 보내주세요. 예, 보내주십시오. 보내주면 제가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입니다. 이 탈북민들을 그때 6명인가 만나줬어요. 우리 이거
문재인은 말이에요. 대통령이 돼서도 탈북자들 고향이 함흥이 아닙니까? 제 살던 그 고향 제가 태어난 게 흥남이거든요. 그래서 흥남에서 태어났다고 저 이름을 흥광이라고 지었습니다. 저희 형님은 평강이 있어요. 평양에서 태어났다고 평광이 있고 저는 흥남에 태어났다고 흥남인데 우리 고향에서 온 저도 있는데 이 북에 우리 아버지 고향 사람들이 왔다니까 한번 청와대에 좀 불러서 격려도 하고 당신들이 통일을 위해서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어려웠냐. 이게 인간이죠. 사람 이 먼저다. 김정은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먼저입니까? 김정은이 먼저입니까? 탈북자가 먼저입니까? 김정은이 먼저입니까? 북한 주민이 먼저입니까? 이게 앞뒤가 전부 이게 엇박자가 안 맞는 이런 작자가 앉아서 좋다는 소리는 다 했다가 제치고 사람들을 겠다가 우롱하고 기만하고 정말 해도 이젠 막 진절이 날 정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 유영욱 선생님 이 말씀이 아주 저는 마음에 듭니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를 패싱한 것 같아요. 일본 아베에게 한반도 관리를 맡긴 것 같아요. 관리를 맡긴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김정은 쪽에서도 이 문정권을 패싱했고요. 왜? 전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핵 리스트에 관한 최고의 비밀 자료 거짓 보고 계십니다만 거짓 문건이겠죠. 그걸 어느 정도 조금은 뭐가 있을 겁니다. 그걸 갖다가 중국은 줬는데 우리 민족끼리인 문재인한테는 안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뻥끗도 안 하고 이 청와대는 말이야 북한에다 퍼줄 돈을 갖다 이렇게 쌓아놓고 앉아서 그냥 미국이 해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떨거지 같은 놈 자식들은 말입니다. 우리를 알기로 헛바지를 알고 우리 민족끼리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저게 중국에 갖다 주고 이번엔 미국에 아마 갖다 주려고 할 겁니다. 그래 이게 사람으로 나서 사람 취급도 못 받으니까 이거 얼마나 우리가 국민이 쪽팔립니까? 이용택 그 선생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우파 방송에도 팩스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먼저 보내세요. 그래야 우파 방송에서도 방송하고 그럼 더 퍼지지 않겠어요? 또한 우파 방송 누군가는 미 대사가 아닌 사람이 없겠어요? 그리고 또한 NKTV도 무사하고 건강하게 오래 할 수 있어요. 이용택 선생님 주신 의견을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걸 제가 텍스트 이런 걸 제가 그 우파 방송에 보내겠습니다. 일단 정규재 TV와 그다음에 또 여러 고성국 TV 여러 황창수 선생님 하신 이런 TV들에도 보내고 조선일보 어떻게 제대로 돌아섰습니까? 동아일보 보내도 되는 겁니까? 예전하고 조금 좀 달라졌다라고들 이야기해가지고 거기도 좀 보내주고 싶은데 보내줘도 싫지도 않다고 하면 얼마나 제가 더 허탈하겠습니까? 그리고 에치호비님 이제 여기다 올려줬네요. 미국의 전략은 무혈 중국 붕괴입니다. 북핵은 그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핵은 그 지렛대. 그래서 오히려 북핵에 대해서는 미국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제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유용한 지렛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곧 중국 붕괴되면 북핵은 자동 해결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너무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참 이게 정치에 있어서도 또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좀 뭔가 이 배경 지식이 아마 좀 있어야 이 진짜 귀중한 이야기 같은데 이 이야기를 아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올라가 보면 유영국 선생님께서도 그런 이야기 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지성호 목발 탈북자를 초대하여 김정은을 용서치 않겠다고 했었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바다 건너 1만 킬로미터에 있는 나라 대통령이 그래 탈북자를 알고 그래 탈북자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울분과 그리고 그 한을 들어주고 그 한을 내가 풀어주마. 저런 폭정의 깡패, 인륜의
그 악마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정말 마음을 어려주시고 용기를 가지도록 그를 미 국회에서까지 이렇게 정말 세워줬는데 이건 뭡니까 이게 업되면 코앞인 청와대에서 너는 언제 한번 오라고 뭐 기척도 없습니다. 뭐 청와대에 뭐 오라 해도 전 뭐 가고 싶지도 않고요. 청와대가 문제인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탈북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 차 있는 그 억울함이 이젠 막 세월이 가면서 너무나도 이젠 막 그 뚜껑이 열릴 지경인데 그걸 갖다가 재를 뿌리고 거기다가 덧불을 놓는 식으로 북한하고 갖다 짝장구 치고 북한하고 저렇게 잘 맞아 돌아가 가지고 나라가 망하는지 우리 국민이 위험해지는지도 아랑 것 없이 앉아서 평양 가가지고 제가 또 거듭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평양시 15만 군중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위대한 지도자를 저는 뭐 참으로 존경합니다. 개수학이나 떨고 앉아서 말이죠. 제가 평소에 이게 뭐 대학에서 강의하던 이런 작자가 지금 뭐 방송 용어로서는 적절치 않게 이거 개수작이고 뭐 헌수하게 하는 것 보고 저도 평정심을 많이 뭐 좀 잃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뭐 정말 생각하다가 막 분연히 자달이 나서 이게 나라 꼴이 뭐 되겠느냐. 너무도 이제 참 답답합니다. 우리 그 운영자님께서 잠깐 들어오셔 이런 글 썼는데 저도 이 정부 들어서 방송 출연 안 시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저는 뭐 적폐 한데 그 말 뜻은 너무 좋습니다. 적폐. 그리고 그런 방송 언론계에서 적폐는 뭐냐? 뭐 숱한 사람이 갖다가 지금 저 쇠고랑 차고 감옥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아주 진보적인 어떤 방송인들을 출연 안 시키고 다 커트시켰다. 이래서 적폐라 가지고 잡아갔죠.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잡혀 있습니다. 언제까지 잡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붙잡아 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오늘날 이 블랙리스트는요. 잔대가리 굴려가지고 절대로 이렇게 글로 남기지 않습니다. 막 코드를 붙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 듭니다. 1번 아무개 2번 아무개 그리고 앉아서 절대로 기록 안 남고 마지막에 자기들이 이 정권이 붕괴되면 다시 신적폐청산에 그때는 진짜 적폐청산에 그때 뭔가 그 단서를 안 잡히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못 나가고요. 여기에 지금 북한에서 실제적으로 그 정치범 수행소에서 정말 구사회생으로 살아나가지고 그 교형리들에게 당해서 왔던 사람들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그런 저보다도 엄청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해왔던 방송에서 해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다 컷입니다. 그럼 뭐 이게 블랙리스트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 숱한 데는 방송사에서 그렇게 해도 컷 시키겠습니까? 리스트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에는 이 정치범 수용소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내가 제발 저기만은 가기 싫다. 내 형제들 갖다가 다 전멸시키는 그런 범죄를 지고 내 혼자 가도 괜찮은데 우리 가족이 가야 되고 좀 큰 그런 뭐 반역범죄라고 하면 온 가문이 끌려가야 되니까 우리 한장엽 선생이나 태영호 공사처럼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기 싫은 거죠. 거긴 가기 싫은데 여기에서 오니까 요즘 이 뭐 적폐청산 하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나는 제발 저 적폐 리스트에 즉 블랙리스트에만은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정말 그 바람일 것입니다. 물론 안 한 것도 없이
당당하게 진리와 옳음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이 미래를 위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올곧게 이야기하고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근데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면 여긴 블랙리스트가 있는데 그 블랙리스트를 왜 제가 정치범 수용소로 이렇게 비교하는가 하면요. 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면요. 일체 뭐든지 벌어먹고 살 수 없도록 다 막아놓습니다. 제가 여기 중앙검찰청에서 저를 이제 한때 뭐 댓글 부대라고 여기 그 좌파 쪽에서 몰아가지고요. 그래서 무슨 뉴스 탑한지 무슨 뭘 탑한다는 놈들이 뭐 그게 동영상 만들어서 저를 갖다 중앙지법에다가 저기 국정원 통해서 고발을 했는데요. 저 조사를 받았습니다. 몇 달 걸쳐서 제 온 가족의 모든 뭐 통장까지 다 하겠다가 우리 직원 관여했던 직원들 다 했는데 근데 저는 뭡니까? 그 혐의 없음. 그다음에 그 저를 더 뭔가 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때 뭐 관여했던 분들은 몇 분이 정말 그 잡혀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때 그래서요. 난 댓글 부대가 차라리 됐으면 좋겠다. 물론 선거하고는 관계없는 댓글 부대. 북한 사이버 부대가 몇 명인데 1,500명씩이나 되는데 그놈들이 매일 앉아서 우리 이 평화적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말 이 소통의 자유로운 소통의 무대에 들어와 가지고 마치 뭐 대학생인 양 뭐 시민인 양 뭐 자영업자인 양 해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래 쓰고 있는데 그걸 대항 활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몸에서 병균이 들어오는 그런 면역제 역할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는 도대체 뭐가 되느냐. 그래 난 댓글 부대가 되고 싶다. 근데 그걸 국정원이 돈을 줬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힘차게 그런 자금을 받아가지고 영광스럽게 북한에 있는 내 형제들한테 그래 나는 우리 사회를 침해하려는 너희 그 댓글 부대 그 나부랭이들하고 우리는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 우리가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왜 이 댓글 부대가 그 선건지 뭐인지 그거하고 연관시켜가지고 그 댓글 부대가 왜 이렇게 정말 부끄러운 그런 댓글 부대였습니까? 원래 댓글 부대는 댓글은 북한 뭐 일반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 댓글 부대는요. 북한의 1,500명의 사이버 심리전 요원들하고 정말 맞서서 이 우리가 다 하나의 어떤 뭐입니까? 우리 피해서 그런 면역, 방어 이걸 하는 애국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정말 이게 얼간이라도 보통 얼간이가 아니고 뭘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천치이고 알면서도 그렇게 여기 병균이 들어오는 걸 그냥 뭐 괜찮아. 우리 국민들은 민도가 높아. 이전 북한이 댓글 정도를 봐가지고 우리가 어떤 국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휘둘리는 누가 휘둘려요? 그들이 내가 댓글 부대입니다라고 자기가 사이버 심전 부대라고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났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민도가 높기 때문에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정죄할 수 있는데 이게 새까만 속에서 학생으로 대학생으로 회사원으로 군인으로 가장하고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감별한단 말입니까? 여기 남쪽에 있다가 저희는 북에서 남쪽으로 왔지만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 귀순해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평양시에 그 정말 경치 괜찮은 곳이다가 이렇게 제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라는 굉장한 빌딩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 사람들 다 잡아야죠. 거기는 부산 사람, 전라도 사람, 충북 사람 다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 그런 다람들을 갖다가 이 댓글 부대한테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대한민국의 어법, 대한민국의 뭐 그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다 교육시켜줘 가지고
훈련 주고 맹훈련 해가지고 그 쓴 글을 보가지고는 절대로 알아볼 수 없게. 그러나 자루 속에 삼겨진 송곳은 들킵니다. 저희는요, 그놈들이 아무리 진짜인 것처럼 해도 저는 좀 보면 알아요. 100%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저희들의 눈에는 지켜만 보면, 예, 완벽하게 여기서 몇십 년 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정말 도정신을 차리고 쓴다 하지만은 실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눈에 잘 보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책을 취해야 되죠. 참. 예, 여기 좀 이제 좀 올라갔는데요. 좀 다시 보겠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 예, 참, 정말 이게 신기철 선생님도 좋은 이야기 하셨고요. 하용우 선생도,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댓글 부대 1,500명 맞고요. 그 하용우 선생님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도 처음에 북한에 대해 몰랐을 때는 평화소에 속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어떤 놈인 줄 알고 북한 인권위 실상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순간 문재인이 하는 짓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얼마나 규활한 놈들인데요. 그리고 H호비님, 보이님께서 김은강의 열정과 민족애를 알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좋은 날 올 겁니다. 목숨 걸고 탈북한 순간의 경험은 지금의 고난을 헤쳐나가는 양분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 격려의 말씀, 예, 마음이 확 뜨거워납니다. 댓글 부대 요원들 탈북한 영이 맞습니다. 좀 탈북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 정말 우리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이 북한 사이버 부대 다 데려오고 북한 이 댓글 부대 다 데려오고 하자면 법만 좀 제대로 만들면요. 예, 그래서 그걸 공표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 올 겁니다. 할 일이 정말 많죠. 근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어떤 그 헌법에 정해져 있는 책무 중에서 하나가 자주 평화통일을 가는데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로서의 평화통일이지 평화만 제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피도 흘리고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도 우리가 바칠 각오를 가지고 정말 견결히 대처할 때 평화가 오는 거지 시작부터 평화하면 어떻게 마지막에까지 평화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역사는 그렇게 쉽게 얻는 평화, 그렇게 한두 번 만나가지고 말로 끝나는 평화, 그런 평화는 세상에 없습니다.